여러분은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작은 일상 습관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일상적인 행동조차도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이른이 넘으면 몸이 조용히 변화하여 작은 실수가 갑작스러운 낙상, 심장 문제 또는 다른 밤중의 응급 상황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노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밤의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밤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더 약해지고 방심하게 되므로 몸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하면서도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침대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노인이 되면서 간과되기 쉬운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누워있다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지러움, 불균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더 위험한 이유는 그 영향이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났을 때 몇 초 동안 괜찮다가도 갑자기 균형을 잃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위험한데 이때 몸이 아직 휴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은 심장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하게 만듭니다. 몸이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뇌는 산소가 잠깐 부족해져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민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활동적이고 자립적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몇 년 동안 그의 자정 화장실 방문은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주저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밤탄데 머리를 부딪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깨어났을 때 그는 혼란스럽고 아팠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심각한 부상을 피한 것이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줄이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따라올 시간을 주세요. 처음 깨어났을 때 서두르지 마세요. 몇 초 동안 가만히 누워서 깊게 숨을 몇 번 쉬어보세요. 그런 다음 부드럽게 앉은 자세로 이동하고 잠시 더 쉬세요. 이 잠깐의 멈춤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맑고 안정된 느낌이 들면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세요. 필요하다면 침대의 가장자리나 튼튼한 표면을 이용해 천천히 일어나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일어날 때 자주 어지럽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수분 저류 또는 수면을 위한 약물 같은 일부 약물이 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옆 조명이나 야간 조명을 가까이에 두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나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독립성,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노인에게는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조용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수분을 관리하고 신장을 통해 처리하는 능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물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하루의 늦은 시간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밤에 화장실 방문을 자주 하게 하고 수면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밤중 낙상이나 몸의 불균형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야간요로,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대 후반부터 이 문제를 겪지만 저녁에 마시는 습관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득 찬 방광은 뇌에 강한 신호를 보내어 다시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해는 다음날 피곤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을 압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과 정신적 명료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뇌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인데 너무 자주 방해받으면 심장병, 치매, 신경계 문제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밤중 화장실에 가는 모든 여행은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을 동반합니다. 낙상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균형을 잃기 쉽고 특히 아직 반쯤 잠이 깨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걸림돌에 걸리거나 계단을 놓치는 것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밤중에 넘어지는 것이 뼈가 부러지거나 병원에 가야 하거나 심지어 장기적인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이미 약한 다리 근육, 저혈압 또는 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흔합니다. 73세의 박 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항상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잠자기 전에 가득 찬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두세 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두운 곳에서 화장실로 서두르다가 그는 카펫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고 긴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나중에 수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음료 습관을 변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해결책은 물을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절반 동안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 데 집중하세요. 아침과 이른 오후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고 저녁이 다가올수록 물 섭취를 천천히 줄이세요. 밤에 목이 마르다면 가득 찬 잔 대신 작은 모금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커피, 차, 알코올과 같은 음료를 피하세요. 이러한 음료는 밤중 소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까지 읽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2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권장하며 종 아이콘을 눌러서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번째, 방을 너무 차갑게 유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방에서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선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며 잠들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노인, 특히 70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밤의 침실을 너무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자연적인 온도 조절 능력이 감소합니다. 한때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이 조용히 숨겨진 위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방이 너무 차가워지면 몸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이는 심장에 압박을 가하고 순환을 줄이며 밤에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혈관이 수축하여 열을 유지하려는 반응인 혈관 수축입니다. 이 과정은 몸이 열을 보존하는 방법이지만 심장 질환이나 혈압 문제를 가진 노인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은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하므로
고혈압, 불규칙한 심장 리듬, 심지어 수면 중 심장마비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차가운 온도는 또한 혈액을 약간 더 걸쭉하게 만들어 혈전과 뇌졸중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매일 밤 낮은 온도는 심혈관 시스템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면역체계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할 때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인이 감기, 독감 또는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 이러한 감염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을 자극하여 코막힘, 부비동 통증 또는 만성 기침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77세 한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시원하고 쾌적한 침실을 좋아했고 매일 밤 난방을 낮추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가슴에 압박감과 경미한 두통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감기에 쉽게 걸리게 되었고 아침에 유난히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추운 어느 날 밤, 그는 가슴에 불편함을 느꼈고 사라지지 않아 의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차가운 침실 온도와 기존의 심장 질환이 그의 시스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그는 방 온도를 약간 높이고 온도를 낮추는 대신 더 많은 담요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수면은 개선되었고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침실을 편안하고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하세요. 적절한 방 온도는 떨지 않게 하면서도 편안하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보다는 따뜻한 양말, 보온 파자마 또는 추가 담요와 같은 겹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공기가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여 목과 비강을 보호하세요. 관절염이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 근처에 따뜻한 물병이나 밤에 가벼운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방 전체를 드지 않고도 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조정들이 심장을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더 깊고 안전한 수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의 방 온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돌보고 나이가 들면서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가슴 불편함이나 호흡 곤란 무시하기. 노인이 밤에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는 가벼운 가슴 불편함이나 호흡 곤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아마도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밤은 몸이 자연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간이며 작은 증상이 실제로는 몸의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다른 긴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간과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항상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인에게는 가벼운 압박감, 이상한 화끈거림 또는 소화불량과 유사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은 단순한 피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에 체액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미세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무시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밤과 이른 아침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면 중 몸의 호르몬과 혈압이 자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심장은 더 큰 압박을 받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이 막힌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자는 선택은 때로는 아침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최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가끔 밤에 가슴에 둔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약간 호흡이 힘들어 깨어났습니다. 심각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그가 밤사이 경미한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불행히도 첫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심장은 이미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밤에 의료 도움을 요청했다면 결과는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밤에 가슴에 압박감, 압력 또는 불편함을 느낀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통증이 경미하더라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호흡 곤란, 메스꺼움, 식은땀, 어지러움 또는 목, 어깨, 팔로 퍼지는 통증. 이러한 모든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별하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4번째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서 더 현명하고 더 충만하며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번째, 식사 후 바로 잠드는 것, 저녁 식사나 늦은 밤 간식을 즐기는 것은 일반적인 위안입니다. 하지만 노인, 특히 쉰이 넘은 사람들에게는 잠자기 직전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조용히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롭지 않은 것 같지만 과식한 후 누워있으면 위산 역류를 유발하고 소화를 방해하며 심지어는 흡입성 폐렴이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상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특히 밤에는 음식을 소화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작은 사치가 수면을 방해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즉각적인 문제 중 하나는 위산 역류, 즉 GERD입니다.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쉽게 식도로 올라가면서 익숙한 화끈거림, 기침 또는 심지어 질식하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면 목의 내막을 손상시키고 궤양을 유발하거나 식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에게는 야간의 역류가 특히 불편하여 편안한 수면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량의 저녁 식사는 심장과 순환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소화는 상당한 양의 혈액을 위로 끌어당겨 다른 장기로의 혈액 공급을 일시적으로 줄입니다. 이는 저혈압, 피로 또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하거나 습관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 심부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그러나 위험한 위험 중 하나는 무증상 흡입입니다. 이는 음식 조각이나 위산이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는 식사 후 너무 빨리 누울 때, 특히 삼키는 반사가 약해진 노인에게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증상 흡입은 폐를 자극하고 기침과 쌕쌕거림을 증가시키며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입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3세의 김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종종 저녁을 늦게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과식 후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기침과 함께 숨이 가빠져 깨어났습니다. 그는 잠자는 동안 모르고 위산을 폐로 흡입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지속적인 기침과 가슴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의사는 그에게 흡입 관련 호흡기 문제를 진단하고 야간 식사 습관을 변경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위험을 간단한 조정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는 잠자기 2-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나중에 배가 고프면 요거트, 바나나 또는 몇 개의 견과류와 같은 가벼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늦은 밤에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을 피하고 위산이 목으로 올라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약간 머리를 높인 채로 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소화를 지원하고 폐를 보호하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더 나은 수면과 전반적인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녁에 부드럽고 사려 깊은 습관은 밤새 몸을 보호하고 아침에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무리 생각, 오늘 영상의 끝에 다다르며 우리가 함께 탐구한 5가지 밤의 습관에 대해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건강에 조용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희망적인 소식은 몇 가지 사려 깊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고 편안한 수면을 지원하며 예상치 못한 건강 비상사태의 가능성을 줄이는 밤에 루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어떤 습관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러분은 밤에 이러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간과해왔던 위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낮 동안의 선택뿐만 아니라 조용한 시간 동안 몸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현명하고 부드러운 조정을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하고 균형 잡힌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조기에 질문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항상 낫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배운 것 또는 이러한 팁 중 하나를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말은 저희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모든 댓글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콘텐츠를 만드는 힘과 동기를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통찰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이 의미 있는 공간을 계속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혜와 배려, 경험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